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학교에서 수업을 한 그 내용에 이어서, 교과서 13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운 공책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18페이지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 그 137쪽은 스스로 탐구죠? 뭐예요? 선진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자료이다. 이 합계 출산율은요, 이거 나중에 가면 또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사실 어디에요? 교과서 141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짜잘한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그죠? 그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죠? 예.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주요 선진국 중에 스웨덴하고 프랑스 두 개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면 98년도에 1.5명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2015년에는 늘어났네. 1.92명으로 늘어났어요. 프랑스는 스웨덴이 이렇게 됐고, 프랑스는 94년 1.66명에서 2015년 2명으로 늘어났어요. 둘 다 늘어났죠. 스웨덴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합계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러면 출산율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 육아휴직 16개월 주고 최초 1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프랑스는요, 3년이나 주네. 첫째 아이는 최초 6개월간 뭐예요? 72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휴직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둘째 아이부터는 3년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 이 아동수당,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까지 받으면서 쉬는 거고, 아동수당은 여기 설명 나와 있어요. 자녀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만 있으면 다 준다. 언제까지? 여기 스웨덴은 16세 미만까지 준다. 그 다음에 20세 이하, 프랑스는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아동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많이 낳으란 얘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출산 지원 정책 보시면 모든 보육시설이 무상이다. 좋죠. 스웨덴 역시 그 복지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립 유치원이 공짜네.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각종 수당,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스웨덴과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 어떻게 변화했어요? 올라갔다. 그죠? 그 다음에 주요 저출산 대책.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빠의 육아휴직이 의무라서 어디가 그랬어요? 여기 스웨덴이었죠. 스웨덴. 아이들 출산 때마다 2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했다. 유급 육아휴직이라는 건 돈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했다. 그리고 급식 그리고 모든 보육시설이 무상이다. 그죠? 지금 책에도 써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에 사래? 스웨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두 국가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을 적어보자. 답은 이렇게 써 있어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어떤 식으로? 육아휴직도 주고
아동수당도 주고 뭐 이렇게 각종 출산 지원 정책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성의 일과 가정. 무슨 말입니까? 여성들이 일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양립, 동시에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 양육을 지원한다. 그렇죠. 뭐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게 아니죠. 아빠도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나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했느냐?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죠.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어. 그럼 또 뭐가 문제입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어. 일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 멈추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요거 배운 공책 18페이지 보시면 요거 있어요. 다 빈칸으로 돼 있죠. 이거 뭡니까? 지금 스웨덴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네. 그렇죠. 떨어졌어요. 97년보다 2017년 비교했을 때 확 떨어졌네. 근데 1.05명 2017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어요. 예,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0.8 몇인가 84인가 그럴 거예요. 대충.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아동수당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다 채울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제도 있고요. 아동수당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배운 공책 빈칸 채우세요. 다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 놓으세요. 내가 직접 이렇게 답을 여기다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배운 공책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수행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137쪽에 보시면 여기 톡톡톡 사회가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여기 보세요. 노후가 행복한 핀란드의 노인 공동체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핀란드어로 마지막 질주라는 뜻의 로프키리는 2006년 설립된 노인 공동주택이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평균 나이가 70세, 주민 평균 나이가 70세,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네. 뭐예요? 근데 이분들 모든 생활을 자립적으로 한다. 왜 그런가 하고 이런 게 왜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 핀란드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나라 중 하나이네.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일종의 대책 중에 하나겠죠. 여기 보세요. 경기가 좋았던 20세기 중반에는 정부와 사회가 노인 복지를 거의 전담했으나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스스로 모색한 대안이 바로 노인 공동체다.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정부 지원 없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 짓고 공동의 생활 규칙을 정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정부가 당연히 도와주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 근데 만약에 그걸로도 조금 부족하다면 뭐예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제 일종의 노인들의 고독,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고령화에 따른. 그래서 우리나라도 흔히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외롭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면은 노인들도 상당히 그분들끼리 정말 재밌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과서, 아이고, 이거 뭡니까? 13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38쪽. 자, 지금 제목에, 그리고, 일단 보세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는 개발, 선진국, 지금까지 이제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봤고, 지금부터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 얘기하고 있네. 세계 인구 증가의 중심이래, 인도가. 자, 딱 보면 사진을 보세요. 기차역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딘가 하고 봤더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조만간 중국을 이길지도 모른대요. 자, 그럼 보세요.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죠. 또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 어디?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이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배운 공책이 약간 교과서랑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어디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38쪽이고 배운 공책은 20쪽입니다. 20쪽이에요. 자, 일단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볼게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첫 번째 인구 문제는 이겁니다. 인구 과잉. 뭐예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인을 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일단 앞에서 봤지만 의학 발달에 따른 사망률, 아주 급속히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어. 의학 발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전히 출생률은 또 높아. 여기 나와 있죠. 농업, 종교, 전통 문화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써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아, 먹을 걸 제때 못 먹는 거죠. 굶는 거죠. 빈곤, 가난,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 여기 나와 있죠. 증가하는 인구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지 않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은 교과서에 설명 나와 있어요. 한 국가에서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부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럼 인구 부양력은 뭐예요? 한 나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를 말 그대로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인구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부양력은 그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아, 빈곤,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책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선진국가는 반대로 뭐겠습니까? 출산 억제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가족 계획 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예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 생활 능력에 따라서 자녀 수나, 그죠? 출산 간격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걸 했죠. 그죠?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니면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많이 낳으면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데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인구 부양력을 늘려야 된다. 어떻게? 농업을 기계화한다. 그럼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업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경제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런 기아, 빈곤, 실업 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보세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도 사실 예전에 좀 이랬어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불균형이란 건 남, 여 중에 대체로 어디가 더 많겠어요? 대체로 남자 쪽이 더 많다. 그죠? 남아 선호니까.
그죠? 이제 요즘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보면 뭐 태아 성별을 알아보고 여자애야 그러면 이제 낙태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비 불균형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도 아이고, 대도시의 인구 과밀이다. 뭐예요? 원인은 이것 때문이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요거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그죠? 왜? 사람들이 일자리나 이런 걸 찾아서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도시에 인구가 몰리겠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죠. 일단 사람 살 집이 부족해지고, 그죠? 집이 부족해지고, 교통도 혼잡스럽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테니까. 그다음에 불량 주택 지역 등이 형성된다. 흔히 말하는 이제 슬럼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또 이런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는 한편 촌락, 시골 쪽에서는 그렇죠. 사람이 다 빠져나가니까 일손이 부족해진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은. 그렇죠. 뭐 결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거밖에 없는데 참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사진이 나오죠. 브라질의 불량주택 지역. 딱 봐도 굉장히 열악하죠.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도시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어요? 뭐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은 많고 집은 부족하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탄자니아의 열악한 학교 시설. 그죠? 뭐 이것도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학교는 부족해. 그럼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오염된 수도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뭐 때문에 너무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 139쪽에 보면 뭐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을 통해 대도시의 인구 과밀 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약하다. 왜? 그렇다고 자, 지방으로 가세요. 그럼 사람들이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남들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나만 지방이나 저기 농촌이나 이런 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그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탐구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139쪽. 그죠? 지금 표도 나와 있고 복잡한데, 자, 일단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 특징에 관한 자료가 있대요. 첫 번째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상위 5개국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출산율이 나름 높은 나라들이란 얘기겠죠. 상위 5개국이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니제르, 앙골라, 차드, 말리, 부룬디. 자, 생소하죠, 좀 나라들이.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죠? 이 5나라들은 여기 뭐야? 인구 과잉으로, 그죠? 앞서 봤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나오고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나와요. 그죠? 딱 봐도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하위 5개국. 출생아 수가 낮은 나라들이겠네. 자, 여기 보세요. 일본,
그 다음에 네 개 나라가 독일,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다 뭐예요? 일본 빼고는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네. 근데 일본도 유럽만 아니지 다 뭡니까? 여기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서 우리가 봤던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있고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있어요. 딱 봐도 뭡니까? 이게 더 높네. 여기는 요게 더 높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으니까 인구 증가율도 여기 설명이 되겠지만 낮죠? 다 마이너스네. 그죠? 자, 그래서 1번 자료 1과 자료 2 국가들의 위치를 사익과 부도에서 찾고 대륙의 명칭을 적어보자. 자, 답은 여기 있어요. 뭡니까? 이 나라들은 다 뭐예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요 나라들은 일본 빼고는 다 유럽이다. 요 네 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대체로 개발도상국. 여기는 선진국.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두 자료를 비교해서 RF에서 옳은 내용의 동그라미로 표시하자. 자, 이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자료 1의 국가 다 개발도상국들이었죠? 그렇죠. 높죠. 높죠. 그럼 자료 2의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 낮죠? 인구 증가율은 자료 1 국가들 높죠. 여기는 낮죠. 그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료 2 국가들과 비교하면 자료 1 국가들이 어떤 인구 문제를 겪는지 적어보고 필요한 대책들 제시해보자. 그러니까 자료 여기는 어디였어요? 주로 선진국들. 여기는 줄여서 쓸게요. 개도국들이었죠. 자, 그럼 여기는 자료 1 국가들은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과잉이다.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기아, 빈곤,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도시인구 과밀 문제. 그죠? 일자리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가 또 지나치게 많다. 자,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 또 아까도 나왔던 이거 인구 부양력을 높여야 돼. 농업의 기계화나 산업화를 통해서. 그죠? 또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을 통해 도시의 인구 과밀 현상 완화시켜야 된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자, 됐죠? 자, 그리고 보면 거기 139쪽에 톡톡톡 사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도시 인구 과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이지리아. 여기도 아프리카 국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과 차가 뒤얽힌 라고스라고 돼 있네. 이제 나이지리아의 말 그대로 대도시겠죠,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수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딱 봐도 뭐예요? 아이고, 복잡합니다. 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를 따라갈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이 여기도 떨어지나 봐.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인 라고스는 석유 등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 말 그대로 이거 도로, 다리, 터널, 철도 등과 같이 도시 경제 활동에 말 그대로 기초를 다져주는 시설들이 부족해. 그래서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기도 인구 부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걸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자,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일단 진도의 순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지금 7단원 하고 있죠? 7단원이 끝나면 9단원으로 갑니다. 8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단원이 끝나면 10단원으로 가고요. 10단원이 끝나면 8단원으로 갑니다.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첫 번째 논술 수행평가죠. 20점짜리. 9월 중에 하겠습니다. 9월 중에 할게요. 논제는 요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그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인구 문제. 요걸 주제로 논제로 해서 논술 수행평가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계속 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20점짜리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쪼갰죠? 10점, 10점으로 쪼갰어요. 일단 10점은 1학기 때랑 동일한 방식으로 채점하겠습니다. 그죠? 배운 공책, 빈칸 채우기.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할게요. 또 다른 10점은요. 여기 보시면 배운 공책 잘 보세요. 16페이지에 인구 이동과 관련된 활동지가 있고 아까 말했던 18페이지 우리나라 육아휴직 아동수당 출산 지원 정책 관련 일종의 빈칸 채우기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활동지가 있고 30에서 31쪽에 보시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곡물 농업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편집에 그러니까 배운공책 편집의 문제인데 30에서 31쪽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 32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1페이지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하여튼 31쪽이라고 써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내 물건은 어디에서 생산되었을까 이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4페이지를 보면 전 지구적 차원 문제들의 원인과 피해 상황.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배운 공책 군데군데에 이런 활동지들이 있어요. 활동지들이 요걸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또 다른 10점을 채점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점, 10점 합쳐서 20점 만점이 되겠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해놔야 돼요. 틈틈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운 공책을 다 걷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 한꺼번에 다 채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빈칸도 잘 채워 놓으시고 요 활동지들도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때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 한 줄 정리. 배운 공책 가다가 이렇게 좀 있죠? 요거는 채점 안 하겠습니다. 그건 채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수행 평가도 그렇고 여러모로 쉽지 않겠지만 2학기 사회 잘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